지금까지 연동제의 개념,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 제재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법으로 규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때문에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탈법행위 금지 규정입니다.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이나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연동제 의무에서 예외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연동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을 쪼개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2, 3억 원 하던 계약건이 연동제 시행 시점과 맞물려서 혹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계약 여러 건으로 쪼개져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탈법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 또한 명백한 탈법행위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연동약정 체결에 대해 논의를 할 때 위탁기업 담당자가 수탁기업 담당자에게 연동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죠. 어떤 제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이 상황은 수탁기업 담당자로 하여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유도, 즉 미연동 합의로 유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유도도 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탈법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개선 요구, 시정 권고 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한 번에 5.1점이 부과되는 경우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입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약정서 미발급과 동일하게 판단하는데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 요구, 시정 권고, 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연동 대상 적용 거래인 줄 모르고, 즉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인 줄 모르고 기존의 약정서만 발급하여 계약한 경우가 있는데요.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동계약서 발급이라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재 체결한 거래 또는 체결 예정인 거래가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동제는 성실한 협의 의무도 있습니다.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앞선 교육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위탁기업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때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실 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협의 없이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연동표를 작성한 후 수탁기업에게 날인하도록 했거나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나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선 요구, 시정 조치, 공표 및 벌점 부과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임의 취소 또는 변경입니다. 연동에 관한 약정을 이해하지 않기 위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당연히 법 위반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연동대금 미지급입니다.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금 미지급과 동일하게 판단되어 개선 요구, 시정 권고 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가 될 수 있으며 시정 명령 미이행 시 형벌 부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변동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꼭 변동표 형태가 아니더라도 연동약정을 체결했다면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올려줘야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너무 의무사항, 제재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연동제는 의무사항과 제재사항뿐 아니라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법에 담은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현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2023년 7월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연동지원본부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제반 사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 도메인으로 납품대금 연동제.kr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상담하기 코너에 질문을 남기시면 연동지원본부의 전담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연동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설명회 및 교육을 250회 이상 진행해왔고 기업이나 기관이 신청할 경우 1대1로 찾아가는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제의 현재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시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분석과 비중 확인, 컨설팅 제공 등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입니다. 원가 분석을 통해 납품대금 중 원재료 금액을 확인해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원재료의 비중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 스타트업이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연동약정 컨설팅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하고 연동대상 요건 검토, 적합한 기준지표 제시 등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위탁기업, 수탁기업,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비용은 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정 체결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받은 기업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레이저 안정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위탁기업과 이미 체결한 계약 관련해서 추후 계약을 갱신할 때 연동약정 체결을 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법적 사항 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전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를 제품 인증 요소로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실내 건축공사업체인 B사는 컨설팅 보고서를 내부 매뉴얼에서 주요 원재료 확인 시 활용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실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혹시 연동제가 아직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다면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본 개념부터 적용 대상 거래,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법 위반 시 제재 사항,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전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전히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개선과 담당 사무관께서 직접 연동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니 다음 교육도 끝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